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 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에는 제가 알파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잘했었는지,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활용했더니 굉장히 좋더라. 스피킹을 하고 있었는데 알파에 넣었더니 뭐 리스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땠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사실 알파는 어떤 거냐면 본질이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학원에서도 알파를 도입하면 성공적으로 활용을 잘 해서 학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학원 얘기뿐만 아니라 알파 가맹원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께서 또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 그래서 알파를 또 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순서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art 1, 2, 3 해서 첫 번째에서는 알파 가맹원에서 각각 유형이 좀 다른 학원들이 있죠. 원서 전문 학원들도 있고, 스피킹 전문 학원들도 있고, 또 입시 내신 전문 학원들도 있고, 각 유형의 학원들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Part 2에서는 알파를 활용해서 다양한 또 형태의 공부방이나 교습소 혹은 영어학원, 어학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영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공 신화라든지 이렇게 돼요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알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건 펄 3에서 제가 한꺼번에 공개를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알파 가맹원 성공 신화입니다. 그 처음 유형은 원서 전문 학원인데요. 제가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도 원서 전문 학원을 처음으로 넣은 이유는 원서 전문 학원이 알파를 만났을 때 정말 아주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주면서 이 학원이 성장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원서 학원은 사실 부모님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브랜드 가치가 있는 학원 중에 하나가 정땡 학원이 있잖아요. 정땡 학원인데 그 학원의 커리큘럼이 뭐예요? 원서를 읽고 하는 학습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도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이탈이 굉장히 심해요. 막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원서 전문 학원에서는 어떤 게 돼야 되냐면 결국은 이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그 인풋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독후 활동, 독후감을 쓸 수 있는 아웃풋까지 나와야만 그 학원을 꾸준히 보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원서 전문 학원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책을 보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만 봐도 반갑고 예뻤겠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도대체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이해하고 있나? 이 책을 이해했다면 좀 뭔가 내용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학년이 되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뭘 했는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아웃풋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안 되냐.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리딩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더 깊이 있게 읽고 이제 다독에서 정독의 단계로 가고 그 책을 바탕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리딩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들도 좀 어렵고 그리고 애들이 쭉 읽으면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당연히 발생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독후 활동, 독서 후의 활동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짧게는 서머리를 한다라든지 뭐 조금 더 깊어지면 그거 갖고 뭐 뉴스페이퍼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해석 내용 자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아웃풋은 더욱더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충분한 독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어서 영어가 습득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냥 책의 습을 들인다 하면 10,000권 정도는 익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최소 10,000권. 그 10,000권이라는 책은 하루에 한 권씩 거의 3 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3 년에 30년. 그리고 하루에 10 권씩 해야 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책을 읽으실 수가 없죠. 뭐 일 주일에 한 권 읽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짧은 거 한 페이지에 한 줄 읽고 이런 책을 말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글밥도 많아지는데 근데 이런 독서량을 확보하기는 원어민들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 원서로 이걸 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만 읽혀서는 영어 실력을 다 만드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책을 읽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한글에 노출되는 양이 너무나 많고 한글 쪽으로 생각이 너무나 커지는데
원서의 생각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쨌든 간에 차근차근 읽어왔으면 그걸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체계적인 어떤 라이팅의 경험이 안 되면 문법적으로 오류투성의 문장을 쓰거나 혹은 아예 글을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체계적인 라이팅의 경험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은 뭐냐? 우선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내가 읽는 책을 정확하게,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장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파악해서 뭐 대상 주어가 뭘 했다라는 걸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문장을 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라이팅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문장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건 말이라는 건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거는 정말 한자도 안 쓰게 되는 건데 이거를 쓰게 만들려면 매일매일 정말 습관이 들도록 그렇게 쓰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인 문법을 통해서 그 문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이팅까지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알파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뒤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알파 가맹원 중에서는 원서 전문 학원들이 알파를 만나고 굉장히 급속도로 성공하는 그 케이스가 많은데요. 제가 여기 아주 그냥 두 개만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서 리딩 전문 학원에서 알파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교습소였겠지만 학원을 확장한 브라이트엠 영어학원 김민주 원장님 계시고요. 또 기존 원서 리딩에서 알파가 추가돼서 이제 라이팅까지, 그러니까 뭐 읽기만 했었다면 이제 결과문까지 나오는 라이팅까지도 나와서 또 이제 아주 원서 교육을 탄탄하게 진행하시고 계신 더 와이즈 리딩의 최근주 원장님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는 그냥 두 분만 정말 대표적이신 두 원장님을 썼지만 더 많은 그 원서 전문 학원의 성공 신화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피킹 전문 학원 성공 신화인데요. 스피킹 학원은 정말 초등 저학년을 끌어모기엔 너무나 최적화된 학원이잖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어머님들이 초등 저학년 때 영어 학원을 보내면서 바라는 게 뭐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많이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막 표현하고 말하고 애들이 즐겁다 생각하고 단어를 외우거나 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피킹 학원도 전문 학원도 꾸준히 고학년까지 쭉 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결국은 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문장 해야 이렇게 되는 그런 패런이 아니라 결국은 긴 문장을 말해야 되고 그 긴 문장을 말할 수 있으려면 원어민 만큼의 영어 노출이 아니면 문법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돼서도 이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독해와 문법도 해야 원생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정리하자면 기존에 이제 스피킹 전문 학원의 저학년 위주는 뭐냐면 패런 위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I am. 그 파닉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파닉스를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 파닉스에 있는 어떤 스토리들도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패런이에요. 패런. 그래서 그 패런 위주로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들도 패런 위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런 것도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 의문사 나오면서 what, how를 시작하는 거. 그쵸?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패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발음도 좋아지고 그 패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해지겠지만 그 패런이 나오지 않는 대화에서는 이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그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바로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패런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본 아주 쉬운 패런 위주의 기본 회화를 넘어서 뭘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스피치라든지 디베이트까지 가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 보통 프레젠테이션 하면 3분 정도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학원 원생들의 스피치를 두 개 보여드렸는데요. 그 두 학생들의 스피치가 보통 3분입니다. 3분이면 A4 용지를 꽉꽉 채워가지고 그 아이들 말 속도가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한 페이지를 쫙 채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이야기 플로우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긴 문장들을 영어로 암기를 하려면 영어식으로 이해하는 게 영어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만 그걸 암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회화만 하고 문법적인 바탕이 없는 아이들은 그
자기가 안 배운 패런에 있는 문장들은 다 뭐해야 돼? 생짜로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스피치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없죠. 왜? 그 스크립트가 암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스피킹 수업은 다른 어떤 수업보다 힘든 수업입니다. 뭐 즐겁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맞는데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리딩 수업이라든지 일반적인 뭐 다른 리스닝 이런 수업보다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모든 학생들이 아이도 있고 이도 있잖아요. 성향이 다 다른데 아이인 친구들도 막 말하게 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수업 끝나고 나면 진이 빠지고 배고프고 이렇게 힘드는 그런 수업인데 그 아이들을 회화를 막 시켜가지고 영어 발음도 좋게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즐거운 수업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머님들이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좀 공부하는 학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까지 한 건 공부가 아니었나? 그쵸? 이제까지 한 건 공부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학년의 학생이 이탈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스피킹 전문 학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과 함께 영어의 어순까지 같이 익혀야 원하는 문장을 쓰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필수 뭐 천일문처럼 필수 문장 이거 암기 이것만 딱 가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로 아이들이 정말 충분한 습이 되어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학습에 어순까지 잘 못 익히고 패런으로 했다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문장의 문법을 알아야 그죠? 문법이 뭐예요?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 문장 구성의 원리가 이해가 가능해야 암기가 가능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낮은 단계는 실력 향상이 없다고 느끼고 그쵸? 높은 단계로 가면 결국 뭐 테드를 하거나 CNN을 하거나 뭐 영자 신문들 뭐 방송들 뉴스 이런 것들 혹은 뭐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테드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뭐 테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어쨌든 사이언스를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소셜 프로블럼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보캐블러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시켜야 돼요? 암기시켜야 돼요. 근데 나 즐거운 학원을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제 암기도 시키네? 근데 그 긴 문장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건 뭐가 돼요? 독해 수업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거 어려운 학원이야. 좀 막 갑자기 어려운 거 막 설명해.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브릿지로 뭔가 독해가 쉽게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 영어의 어순을 익혀서 문장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어는 아까 저희가 동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어떻게 단어를 어떤 순서로 나열하느냐. 그것이 영어의 핵심이거든요. 그 어순.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말은 뭐가 있어서 전미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섞어도 그게 말이 다 의미가 통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나는 사과를 먹는다. 나는 먹는다 사과를. 사과를 나는 먹는다. 나는 먹는다 사과를 뭐 이렇게 하셔도 사과를 나는 먹는다 하셔도 다 의미가 같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 I ate an apple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apple이랑 그다음에 I를 바꿔봐요. 그러면 an apple is me 되면 완전히 그냥 주객이 전도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순을 익혀놓는 기본의 어순을 익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거 생각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긴 문장을 뭐 할 수도 있고 메모라이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법을 스피킹이랑 연계해서 가르치게 되면 아주 탄탄한 스피킹 실력 향상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흥미도 함께 잡을 수 있겠죠. 왜? 이해가 돼서 암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영작 실력이 향상되면 그러니까 이제 라이팅도 하게 되는 거죠. 글도 쓸 수 있고 내가 쓴 글을 갖고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성취감도 올라가고 그것을 보고 하신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더욱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학원을 계속 꾸준히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원이 그 거창에 있는 꿀잼 영어 송량지 원장님이세요. 사실 그 송량지 원장님께서는 원래 YBM에서도 회화 전문으로 하셔도 성인 회화 위주로 하셔도 원장님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회화 위주로 하다가 알파를 만나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관을 여셨는데 1관에 이제 대기가 많아서 2관을 여셨는데 그전에는 이제 회화 위주의 원어민 발음 그 위주의 학원을 좀 하시다가 2관은 아예
그냥 학원 이름을 알파 영어 논술 해가지고 알파 영어 논술로 학원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래서 학원이 굉장히 잘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뵀었는데, 지금도 대기생이 있는데 사실 지방이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을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더 확장을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잘 되게 활용하시고 있는 송양주 원장님도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시 내신 전문 학원의 성공 신화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들도 많은 학원에서 뭐 스피킹 전문이든 원서 전문이든 어떤 학원이든 간에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몰려와요. 그죠? 다양한 학생. 그러니까 버라이티 하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거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저희도 어학원이잖아요. 그 어학원이라고 하면은 아예 1학년, 2학년이어도 보통 영유를 다니다 오거나 혹은 유치원 생활 배웠거나 이렇게 오는 친구들. 그래서 알파벳은 좀 떼고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뭐 3학년, 4학년 정도가 돼서 왔다라고 하면 기존에 어쨌든 교습소를 다니든 공부방을 다니든 다른 영어 학원을 다녔든 어학원을 다녔든 그렇게 학습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아이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지금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다 신입생을 받았었는데 월요일에 등록한 학생도 화요일에 등록한 학생도 저희가 한 명은 중학교 3학년이고요.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둘 다 학원에 다닌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중3 된 나이는 공부를 정말 못한 아이인 거죠. 그냥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저희 학원 온 케이스고 5학년 친구는 3년 동안 발레를 되게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가지고 학원에 다닐 스케줄이 안 됐대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빨리 실력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알파를 하기 전에는 이런 아이들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레벨에 우리가 중학생부터는 이미 뭐 영어를 안 한 애들이 파닉스를 할 수 없고 그런 낮은 단계 반이 없잖아요. 정규반쯤 저희 중등에서는 고등 영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알파가 있으면 다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학원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학년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 떨어진 학생들도 빨리 실력을 올릴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게 있어야만 입시 내신 학원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잡을 수 있고요. 또 공부 습관이 안 잡힌 아이들도 즐겁게 공부 습관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받아야죠. 왜냐하면 어떤 애들 말하는 거냐면 아주 좀 큰 대형 어학원들 있죠. 그런 학원에서 좀 들러리로 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교육열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서울시 중랑구거든요. 근데 중랑구는 굉장히 뭐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아주 낮은 동네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희 중랑구에서도 바로 옆에 한 15분, 20분만 가면 그 노원구에 은행사거리라고 해가지고 학원가 아주 유명한 또 학원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학원 보내신 어머니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막 보내신다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열의가 있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냈는데 한 6년 다니다 와. 근데 그랬는데 그 영어 잘 못해서 사립초등학교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서 애들이 성적이 막 100점 만점에 70점 나오고 60점 나오고 막 이래. 저희 재원생들은 90점 이상 다 나오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오는 거죠. 5학년, 6학년 돼서. 그래서 와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형편이 없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특징까지 있냐면 공부를 주도적으로 안 해요. 선생님 제가 설명을 보통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설명을 한 번 하면 그래도 한 70% 그냥 이해하고 70% 정도 해온다면 이런 아이들은 한 20% 30%예요. 그리고 설명을 또 해주면 듣는 것 같이 네 해요. 근데 또 자리 가서 또 다 까먹고 이상한 거 써와요. 그리고 그냥 시간을 때우면 나 오늘 3시간 해야 되지. 그럼 3시간 하고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좀 젖어 있고. 그래서 공부 습관이 굉장히 안 잡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좀 내가 영어를 아는구나. 영어가 되는구나.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영어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과목이고 이렇게 됐던 애들한테 좀 그렇게 흐리멍텅한 영어가 됐던 애들한테 아직 클리어하게 내가 영어는 아는 건 이거고 모르는 건 이거고 내가 이게 헷갈려. 이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가능한지 알파가 바로 그게 가능하게 되죠. 자, 이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아까처럼 다양한 그런 영어 학원도 안 다니거나 혹은 공부 습관도 안 잡힌 애들 이런 애들이 오면 자, 중등이 왔어요. 그럼 중등을 뭘 해야 돼요?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본기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수업을 듣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도 어쨌든 빨리 뭔가를 해줘서 기본 내신 정도는 하게끔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또 공부 습관이 자체가 안 잡혀서 단어 암기나 문법 설명 등이 안 되니까 또 기본 수업 따로 넣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제일 낮은 반에 넣으면 뭐 하겠어요. 금방 퇴원이죠. 그쵸?
그리고 다른 학원에 꾸준히 다녔었는데 우리 학원에서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면 여기도 지루하고 어렵다고 느껴서 그냥 한두 달 다니다가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옮기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신입생이 들어와도 그냥 한두 달 있다 그만두면 절대로 학원이 뭐 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태원생이 생기면 신입생도 줄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이 학원은 유지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를 하면서 알파로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알파가 이렇게 가맹 사업을 한 지가 2년 됐잖아요. 아까 코로나 때인데 사실 알파 가맹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곡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 본원도 그랬고 저희는 코로나 때 오히려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이희 원장님께도 코로나 때 오히려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오히려 올해부터 오는 신입생들을 보니까 그동안 쉬었던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던 애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오는구나. 근데 이 아이들을 저희가 그냥 너는 실력이 안 되고 우리가 못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 다 예쁜 아이들인데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되잖아요. 구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영어를 못했거나 안 했거나 늦었거나 이런 아이들 우리가 좀 해줘야 되고 또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1학년 때, 3학년 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는 아이들 또 빨리 영어 실력을 올리게끔 또 해줘야 되고 또 실력은 없는데 공부할 의지도 많지 않은 아이들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물만 흐리다가 또 그만두고 그 아이는 그냥 떠돌이가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갖춰서 영어에 의지가 생기게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한다? 바로 알파가 빨리 기본기를 다져줄 수 있는 저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책이 유치하지 않게 너무 쉬운 거지만 그렇게 유치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직접 쓰면서 공부하면서 뭔가 성취해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자기 충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알파 교재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 원장님이 경남에 있는 사동 단일 어학원 이영진 원장님인데요. 알파 도입으로 초고속으로 이제 뭐 원생이 좀 증가하셔가지고 이간으로 확장하셨는데요. 제가 이 원장님께서 학생한테 인터뷰한 걸 보내주셨는데 그걸 한번 보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 친절해서 음, 문법을 이해하기에 딱히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음, 난이도도 적당하면서 음. 책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 헬퍼에서 나오는 예시를 한 번에 이해를 못하거나 문법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에 음. 좀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영작책이라고 소개해주세요. 좋네. 그래서 여러 번 말했듯이 배우는 문법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중간 점검도 한 번씩 해줄 뿐더러 파이널에서 여태까지 배운 문법들을 이용해서 영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기 때문에 다양한 문법하고 반복되어서 이게 연습이 잘 됐다 이 말이구나. 네, 제가 이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이 학생은 저희 학원의 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의 인터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알파 배운 애들의 인터뷰는 다 똑같구나. 알파를 공부하는 아이들의 인터뷰는 다 똑같구나.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친절한 영작책이라 했잖아요. 그거 맞죠? 아주 쉽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야. 아주 심플리. 우리 저희 앞에 동영상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알파는 아주 본질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교재고요. 그리고 아이들 느끼기에 그래서 재밌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도 해주고 그 여러 가지 문법이 섞여서 또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선형 구조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가맹원 중에서 지금 다 잘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봤는데요. 물론 저도 알파 덕분에 굉장히 오랜 시간 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 학원 하는 동안 힘들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그냥 학원이 탄탄하게 편안하게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 인구가 제가 13년 전에 학원을 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학원 원생 수가 오래된 학원들은 좀 줄는 게 정상일 거라고 보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더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 좀 인원이 적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그냥 변화가 없고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선방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김대니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7개간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기존에 한 3개간 정도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 2년 전에 뵀을 때.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또 4개가 더 늘어서 7개간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김보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어민 같은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실용 영어 위주의 원어민스러운 그냥 국제학교 수준으로 영어 어학원을 외도에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라이팅이 안 되고 편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애들이 학교 시험에서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알파를 만나고 실용 영어와 평가 영어에 모두 다 잡아서 아주 또 성장을 잘하고 계신 원장님이시고요. 또 송양지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박빈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교습도를 하셨었어요. 근데 알바를 해서 탄탄하게 딱 가르치다 보니까 퇴원율, 아이들 그만두는 애들이 없는 거. 왜? 재밌으니까. 재밌는데 왜 그만둬요? 재밌는데 거기다가 못 가야 되니까 실력 향상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 확장하셔가지고 지금은 또 선생님들을 많이 하여하시고 막 진짜 너무너무 잘 되시고 계시죠. 또 지난번 이제 강의하셨던 이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고등 강사였습니다. 고등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 있는 고등 강사셨는데 고등 강사는 뭐가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근데 자녀도 키우셔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초등학원을 하면 좋겠다. 그럼 주말이 있지 않냐. 그죠?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만나서 초등 전문 학원으로 이제 바꾸셨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신 거죠. 그래서 2강까지 확장하시게. 근데 거기다가 시간적 여유는 더 있고 시간 여유는 더 있으면서 어떻게 학원은 초등으로 고등 강사가 초등으로 변신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컨셉 때문에. 근데 알파로 탁 바꿔서 중등으로는 지난번에 아예 전원 100점이라는 결과를 만드셨고 그거의 바탕은 뭐가 있다? 알파가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박지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수학 원장님이세요. 근데 수학 원장님이 영어를 한다고 해서 선택해서 잘 됐다는 얘기는 그 영어 컨텐츠가 정말 정말 심플하고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학 원장님께서 보시고도 이 정도면 나도 영어 할 수 있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 수학 원장님이 알파 영어를 만나고 영어 학원을 3반까지 확장을 하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아주 알파를 만나서 인생을 역전하신 권혁준 원장님. 원래 폐업의 위기를 맞으셨다가 알파를 맞고 지난주에도 제가 뵀었는데 이 권혁준 원장님께서 확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간을 내야 될지 고민 중이다. 이런 행복한 정말 폐업 위기에서 한 2년 안에 이렇게 성장하신 또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고재필 원장님 같은 경우는 파트 선생님만으로도 훌륭한 알파 수업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저희하고도 그런데 수익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보이기에 몇백 명, 몇천 명 학원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드리는 그 품에 비해서 얼만큼 나한테 수익이 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알파를 하면은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많이 의존하진 않으셔도 좀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노하우도 잘 활용하시고 계신 원장님 바로 고재필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동우 소장님 같은 경우는 1월에만 신입생을 70명을 등록하셨다고 하죠. 대체 불가다. 너무 대단하죠. 한 달에 그냥 원생 70명을 등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는 어느 몇몇 학원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잘 써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는 모든 학원은 다 색깔이 달라요. 원장님들도 다 색깔이 달라요. 근데 그런 원장님들께서 알파를 그냥 만나서 본질을 파악하시면 그러고 활용하시면 무조건 학원은 뭐 한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